안녕하세요. 설령 DJ입니다. 이번 시간부터요. 실무기계 설계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일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은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파일을 공유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오토캐드에 대한 옵션, 많은 양은 아니고요.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스템 변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변수도 몇 가지 설정하는 부분들과 파일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무기계 설계 영상은요, 오토캐드의 기능과 자격증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기계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배워가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이라든지 오토캐드에 대한 기능을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영상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 파일을 공유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설계를 하면서 필요하게 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 회에 필요한 자료들을요, 그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요, 링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죠. 블로그에 링크가 있을 텐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요,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무 기계 설계에서 사용되는 파일들은, 필요한 구매품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은요, 암호를 걸어서 압축을 해서요, 파일을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암호를 알려드릴 테니 이 암호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파일 같은 경우는요, NAMU1입니다. 암호가 좀 간단하죠. NAMU입니다. NAMU1입니다. 압축을 풀 때 암호를 입력하는 창이 생성이 될 텐데, 이 암호를 입력하시면은 압축이 풀릴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여러분들이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암호입니다. 그리고 파일을 올려놓는데 여러분들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 있죠. 이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장으로 파일을 첨부해서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좀 빨리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의 댓글에 메일을 보냈다고 댓글만 좀 남겨주시면요, 제가 좀 더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이 된다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파일 메일로 답장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메일 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옵션이라든지 몇 가지 변수값을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 기초적인 도면에 대한 부분은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보시고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훑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도면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도면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설계를 시작하는 장비가 이 사람에 대한 형상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파일에 첨부를 해 두었습니다. 자, 우선은요, 옵션을 좀 설정을 할 텐데, OP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면 옵션 창이 생성이 되죠.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위쪽에는 여러 가지 탭들 있죠. 파일도 있고 화면 표시, 열기 및 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왼쪽에 파일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설정하는 부분은 자동 저장 파일 위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보이죠? 자동 저장 파일 위치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확장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아래쪽에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폴더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C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가 아닌 D 드라이브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오토 세이브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제가 설정을 해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있죠. 오른쪽에 찾아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폴더 찾아보기라는 창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기를 하신다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동 저장 파일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오토캐드에서 작업을 하는 중에 예기치 않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갑자기 되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부분 내용들을 복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자동 저장된 파일이 있다면 이렇게 완전하게, 운이 좋으면 완전하게 복구를 할 수가 있고요. 운이 없으면 조금 날아갈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복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토 세이브라는 제가 만든 폴더 이름이지만은 이 폴더에 이 작업을 하면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예기치 않게 파일이 꺼진다면, 캐드 파일이 꺼진다면 이 폴더를 찾아가서 이 파일을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파일을 어느 정도 복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 드라이브가 아닌 D 드라이브가 있다면은 D 드라이브에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 두시는 게 좋아요.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다음은 화면 표시. 화면 표시에서는요, 자, 오른쪽에 십자선 크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십자선 크기를 제일 크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마우스 커서에 대한 수직하고 수평한 선 있죠. 선이 이렇게 무한대 화면에 꽉 차게끔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로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에 맞게끔 한번 설정을 하고 적용 누르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십자선 크기가, 마우스 커서의 십자선 크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저는요, 자, 이 부분을 제일 크게 한번 한 후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요, 자, 적용 한번 누를게요. 그리고 다음은요, 열기 및 저장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파일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아래쪽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2004로 설정을 했어요. 오토캐드 2004 있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버전이 낮게끔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저장을 한다면은 저장하는 파일은 오토캐드 2004에 대한 버전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전송을 한다든지 해서 열 때 상대방이 사용하는 오토캐드 버전이 이 저장했던 버전보다 높다면은 당연히 열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버전을 2005가 있다면 2005로 저장을 한다면은 지금은 없네요. 2018까지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2018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한다. 버전으로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버전이 2015다. 오토캐드 2015다 그러면 이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컨버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버전을 낮추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버전을 낮추는 좀 번거로움이 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버전을 낮게 하고요. 저장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번거로움 없이 다른 사람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다른데 파일을 가져가서 작업을 할 때 그 컴퓨터에 있는 오토캐드의 버전이 조금 낮더라도 2004는 충분히 열립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2014 이상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2004 버전이 되더라도 2004 버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04로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해요. 꼭 여러분들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보다 조금 높게, 요즘은 2010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2004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요, 파일 안전 예방 조치라는 부분이 있죠. 자, 아래쪽에 자동 저장 이런 부분이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숫자가 1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1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저장되는 거죠. 자동으로 저장되는 게 좀 전에 파일에서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이 자동 저장 파일 위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분으로 보통 합니다. 너무 짧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5분이라든지 20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 저장이 있다고 해서 꼭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컨트롤 S 또는 저장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아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위쪽에 플롯 및 게시가 있고요. 이거 넘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스템 있죠. 오른쪽에 시스템도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넘기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사용자 기본 설정. 자, 여기서요 윈도우 표준 동작에서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도면 영역에 바로 가기 메뉴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제로 오토캐드는요 라인 명령어로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메뉴창이 보이는데, 자 좀 전에요 이 부분에 옵션 창에서 사용자 기본 설정에서 도면 영역에 바로 가기 메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제해 볼게요. 그리고 적용 확인. 그런 다음 라인 명령어로 라인을 그리고 종료를 하고 다시 라인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요 라인 첫 번째 점 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사용했던 라인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죠. 마우스의 우클릭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키를 클릭하는 게 아닌 마우스 우클릭을 이용해서 이렇게 엔터키에 대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스페이스바라든지 엔터키를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도면 영역에 바로가기 메뉴를 체크를 해제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클릭함으로써 엔터 클릭에 대한 기능을 가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넘기고요. 자, 위쪽에 제도 아래 왼쪽 아래 보시면은 오토 스냅 표시키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형태가 어떤 부분이냐, 저장을 하고 일단 할게요. 라인 명령어로 실행할 때 오스냅 기능이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끝점, 중간점 또는 끝점 이런 형태로 이제 이런 오스냅 기능, 객체 스냅이죠. 이런 기능이 형성이 되는데, 자, 이 사각형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 표시기라는 이 부분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크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커집니다. 자, 어때요? 조금씩 커지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보이는 형태로 설정을 해 둘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크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맞게끔 크기를 조정해서 사용을 해 보시고요. 사용을 하면서 불편하다 그러면 크기를 조정해서 설정하시면 되죠.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마지막에 선택입니다. 선택 부분은 자 확인한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자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마우스 커서 부분에 보이는 자, 이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에 대한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오른쪽으로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확인하니까 어떻습니까? 좀 전과 다르죠. 크기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실행하니까 이 확인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크기가 좀 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란에 대한 마우스 컷에 대한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확인란에 대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립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립 크기. 자, 이 부분은요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고 객체를 선택하면은 자, 이렇게 끝점, 양끝점과 중간점에 대한 이런 신축점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립 크기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크게 해버리고 적용 누르고 확인하니까 자, 객체를 선택하는 게 어때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렇게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도면을 작업하는데 좀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게 설정을 좀 할게요.
지금 현재는 라인이 선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면 설계, 기계 설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객체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 객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신축점이 너무 크다 보면은 좀 이제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축점에 대한 크기는요, 좀 작게 좀 할게요. 작게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 왼쪽에 보면은 선택 모드 아래쪽에 보면은요, 명사 동사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지금 현재는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픽퍼스트라는 시스템 변수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요, 지금 현재 무브 명령어를 실행하면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에 객체를 선택하고 카피 명령어를 실행해서 이렇게 하면은 선택했던 객체가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하지만요, 자, 이 명사 동사 선택이라는 게 체크가 해제된다 그러면은요,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M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니까 어때요? 선택했던 객체가 해제가 돼 버리는 거죠. 굉장히 번거롭죠. 그럼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CAD를 하다 보면은요, 설계를 하다 보면 객체를 선택해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경우가 있고, 명령어를 실행하고 객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은 선택을 하고 명령어 실행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옵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체크를 함으로써요, 우리가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에 객체를 선택해서 선택했던 객체가 선택이 유지가 되게끔 해주는 그런 옵션인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꼭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설계를 하다 보면요, 객체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무브 명령어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카피를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객체를 하나 선택하고 두 번째 객체를 선택하는데 처음에 선택했던 객체가 선택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픽 애드라는 시스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를 실행하고 엔터 클릭하면요, 아마 기본적으로 숫자 2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픽 애드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니까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숫자 2로 설정이 되어 있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숫자 2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객체를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요, 숫자가 0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선택을 해보니까 어때요? 픽헤드가 현재 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을 했죠. 자, 이럴 때 객체를 선택하고 또 선택을 해볼게요. 자, 어때요? 직전에 선택했던 객체가 해제가 되어 버리는 거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쵸? 설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객체들 중에 하나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직전에 선택했던 객체가 해제가 되어 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픽 애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숫자 2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마시면 돼요. 픽 애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2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객체를 선택해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는 만큼 중복적으로 계속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픽 애드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요. 자, 이번에는 자, 두 개의 사각형을 그렸는데요. 패치에서 이 미리 보기를 끄기를 할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HP QUICK HP Quick Preview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 명령어를 입력해서 엔터 클릭 후에 숫자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끄기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해볼까요? HP를 입력하니까 검색이 되네요. 아래쪽에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 클릭. 지금 현재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요, 끄기 오프가 돼 있죠. 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자, 만약에 숫자 1번을 입력해서 엔터 클릭 하니까, 자, 실행을 하면 어때요? 켜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칭 명령어로요, 마우스를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칭에 대한 미리 보기가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된다면 해칭을 하는데 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일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객체들이 작기 때문에 바로바로 되지만은, 도면을 그리면서 이런 선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체들이 많아지면서 용량이 커집니다. 용량이 커지면서요, 이 해칭을 할 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끄기를 해줌으로써, 미리 보기를 끄기를 해줌으로써 좀 더 빠르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켜기가 돼 있다 그러면은 HP Quick Preview라는 이 변수가 켜기가 돼 있다 그러면은 숫자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H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부분에서요, 선택을 해보니까 어때요? 미리 보기가 생기지 않죠. 미리 보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끄기를 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직교 모드 렉이라는 게 있는데, 자, 안 생기면은 상관없지만은 직교 모드를 실행할 때마다 렉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어요. 기울어진 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또는 직교 수직하게 수평하게 그릴 수가 있죠. 자, 이 F8 기능을 켜고 끌 때마다 좀 렉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제를 해주는 그런 변수라 보시면 돼요. TMPOVER 라이디스라는 이런 옵션입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시고 숫자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TEM 입력하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이 옵션이 하나 생기는데,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실행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새값 입력이라는 부분에 숫자 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숫자로 되어 있다면 숫자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자, 제 유튜브 채널에 시스템 변수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는 영상이 있는데, 자, 그 영상도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할 테니까요.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은요, 클래식 모드입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오토캐드 LT 클래식이죠. 지금 제가 현재 사용하는 캐드는요, 오토캐드 LT입니다. 3D는 가능하지 않지만은 2D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LT, 오토캐드 LT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풀 버전을 사용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결제를 하고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LT 버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꼭 LT 버전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위쪽에 보이는 이 작업 공간이 저 같은 경우는 클래식 모드로 합니다. 이 클래식 모드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들도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할 테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맞는 리본 형식이라든지 또는 저처럼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설정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작업 환경이 다르다 해서 사용하는 명령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상관없어요. 환경이 다르다 해서 명령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맞는 환경을 설정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
자, 현재 이 파일은요, 좀 오류가 있는 파일입니다. 좀 오류가 있어요. 실제로 객체를 선택하고 저희는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를 해서 컨트롤 V를 하면 붙여넣기가 되죠.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버전이 높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복사가 됩니다. 카피 클립이라고 해서 두 개의 객체를 찾았다고 해서 복사가 됐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보시는 분들 중에 버전이 조금 낮다 그러면은요, 자, 객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C 했을 때 복사가 되는 부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는 이 파일 자체가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요,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100%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은 제가 사용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파일을 수정을 하고 있어요.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파일은요, DWG 파일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파일을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 파일에서 저는 아래쪽에 있는 형식에서 이 부분을 클릭 후에 DXF라는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4로 한번 클릭해서요,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이 파일을 DWG 파일이 아닌 DXF라는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이 파일을 종료를 할게요. 종료를 하면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DXF 파일인데 DWG 파일로 저장을 할 거냐 물어보는데 아니요로 할게요. 아니요로 한 후에 자, 이 파일을 다시 제가 열겠습니다. 파일을 여는데 좀 전에 DXF라는 파일 있죠. 자, 이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할게요. 그럼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요. 자, 그런 다음 오류 수정을 하는 명령어가 있죠. audit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를 실행하시고 Y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오류를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파일이 오류를 찾아서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좀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공유한 파일이 아마 용량이 클 텐데요.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하고 나면요, 용량이 많이 줄어들고 오류라는 부분들이 다 수정이 되는 거죠. 자, 오류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요, 오류를 찾아서 58,125건이 수정이 됐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파일에는요, 오류가 수정된 거죠. 그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퍼지 있죠. PU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우리는 전체를 소거를 할 겁니다. 불필요한 파일들을 전체를 소거를 하는 거죠. 그렇죠? A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됐다 그러면 닫기,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합니다. 저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DXF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DWG 파일로 저장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더블 씌우기를 하면 돼요. 저장. 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은요, 이제 현재 DWG 파일로 저장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일을 한번 보시면요, 용량 자체가 많이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또 복사가 되는 경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이 좀 오류가 생긴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깨끗하게 파일이 정리가, 오류가 수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 파일을 공유를 하는 방식, 그리고 옵션, 그리고 변수, 그리고 파일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일을 가져가셔가지고요, 한번 저처럼 파일을 수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